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동안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이 절대로 넘지 않았던 선까지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그동안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은 그 수많은 중동 전쟁 속에서 결코 이 중동 국가의 원유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천연가스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까지 넘었다는 건 앞으로 이 중동 전쟁의 향방을 정말 한치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쟁의 명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느냐? 핵 개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평화를 위한 공격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명분대로라면 나탄즈 핵시설 공격한 거 명분에 맞죠. 그리고 핵 과학자들 다수가 숨지게 한 거 이것도 명분에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일요일 새벽에 일반 가정집에다가 공습을 해서 가족들이 정말 많이 숨졌거든요. 어쨌든 명분만 따져보겠습니다. 핵 과학자들 다수 이것도 명분에는 맞죠. 그리고 군 수뇌부 사령관과 합참 의장을 공격한 거 이것도 명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석유 시설 또는 천연가스 시설을 공격하는 거 이건 명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유 시설까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테헤란 북부에 있는 샤란 정유 저장소를 공격했고요. 테헤란 남부에 있는 정유 공장을 폭파시켰습니다. 이건 이란의 경제 기반 파괴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명분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란의 경제 기반까지 무너뜨려서 이란을 이제 완전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정말 가난한 나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인구 8,800만 중에서 저번에 대선 결과를 보면 개혁파 지지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개혁파는 어떤 주장을 하냐? 서방과 친하게 지내자. 핵 개발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쪽이 바로 개혁파고 이란 국민들은 여기에 정말 여러와 같은 그런 지지를 보였고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최고 종교 지도자지만 최근에 워낙 이란 사람들의 이 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에 최고 종교 지도자도 이런 개혁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이란 경제를 이번에 폭삭 주저앉혀서라도 핵 위험을 없애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도 뭐 그래 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은 이란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사우스 파르스라는 가스전인데 당장 영역도 굉장히 넓고 진짜 막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천연가스전, 그것도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전을 박살을 내버리면 앞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더 이상 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세계 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동안 숱한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은 한 번도 중동 국가의 원유 생산 시설이냐 아니면 천연가스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려면 사실 중동 국가의 이 원유 생산 시설을 파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적대 국가인 중동 국가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를 주저앉히게 되고 전쟁 무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안보가 더 튼튼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은 석유 시추 시설 같은 걸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중동 국가의 국민 전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 나라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군대가 지는 거, 이건 국민들의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의 원유 시출 시설이 파괴가 되면 이건 국민들의 먹거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기전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이스라엘의 역대 총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석유시설 파괴는 완전히 끝장을 보자는 그런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랍 국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끝까지 싸우면 이스라엘한테 결코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총리들은요, 어떻게든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경제가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이 나도 서로 상대방의 원유시설은 좀처럼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이란의 원유시설이 공격받은 게 이번에 37년 만에 있었던 일인 이유가 왜 그러냐? 중동 국가들끼리의 전쟁도 석유시설을 파괴해서 이 전쟁이 끝까지 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이 절대 이 중동 국가의 천연가스나 원유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서방 동맹국들의 분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 원유 자급이 되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수입을 하는 나라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고 경제가 폭삭 망할 수 있으니, 만약에 중동 국가의 원유 시설을 폭격을 해서 조금이라도 원유 시설이 박살이 난다, 그러면 서방 국가들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대 총리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란의 정유시설이나 아니면 이란의 세계 최대 가스전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된 거냐? 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원유를 자급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96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는 자급을 하지 못했고 미국도 원유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약에 원유 시설을 폭격했다 그러면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분노를 했을 겁니다. 왜? 수입해 와야 되니까. 그런데 셰일 혁명 다음에 정말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다 수출합니다. 2021년 이후에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순수출 금액을 보면 2021년에는 원유를 722억 달러 수출했고요. 천연가스는 140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다음에 미국은 원유를 930억 달러, 그리고 천연가스를 250억 달러 합쳐서 1180억 달러나 수출하면서 160조 원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셰일업자들은 그야말로 돈방석 위에 올라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런 순수익은 크게 줄어들었고, 25년에는 이제는 미국도 이 흑자 폭이 굉장히 약화됐을 겁니다. 왜? 유가가 22년만 해도 1배럴에 100달러가 넘었지만 25년 상반기만 해도 유가가 57달러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셰일업자들은 아마도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원유나 천연가스의 순수출 국가로 최근 들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미국 눈치는 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원래 유럽 국가들은 아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타냐후가 마음 놓고 이란의 천연가스 전까지 공격한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어차피 중국에만 수출하는데 그까짓 거 천연가스전 폭파되면 어때? 이란하고 중국만 못 살게 되겠지? 라고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1위는 중국이 맞습니다. 2위는 시리아, 3위는 아랍에미리트예요. 이상한 느낌 드시죠?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아니 여기에다가 수출을 3위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란은 정상적으로는 서방 국가에 수출할 수 없으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란 표가 아니라 이거 아랍에미리트 표야.
이렇게 상표관리에서 들어간 게 상당 부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이란에서 더 이상 석유를 사올 수 없다. 그러면 중국도 사우디에서 또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어차피 중국에만 수출하는데 뭐가 어때? 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 튀르키예, 그리고 이라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또 이상하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수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상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튀르키예가 이란에서 더 이상 사오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중동 국가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 국가끼리 전쟁을 할 때도 서로 상대 국가의 원유 생산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도 공격 대상을 군사 기지나 아니면 텔아비브 같은 행정 수도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더 쉬운 공격 대상이 어디냐? 사실 천연가스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천연가스가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출량이 뭐 해마다 뭐 거의 더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공격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치 그리고 최후의 조치가 뭐냐? 다른 나라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원유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건데, 자, 이란에 이렇게 경계선에 정말 많은 유전이나 아니면 천연가스전이 있거든요. 이란이 맘먹고 이걸 드론 공격을 한다든가 또는 뭐 미사일을 날린다든가 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진 셈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어느 쪽이냐? 이란을 정말 궁지까지 몰아서 먹고 살 길까지 막히게 되면 이란 국민들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지난해 이란 대선에서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대통령이 됐다는 거거든요. 투표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은 더욱더 개혁파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개혁파 대통령을 뽑았다는 건 지금 이란 국민들이 개혁 개방을 정말 열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먹고 사는 데까지 위협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온건파가 잡을까요? 아니면 강경파가 잡을까요? 아마도 강경파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구석까지 다 몰아버리면 이란 8,800만 명을 전부 다 일종의 전사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건 중동 지역 질서에서 앞으로 거대한 혼란을 진짜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는 걸 계속 말려왔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좌파나 우파나 어떤 대통령이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웠을 때 그 여파가 너무나도 크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란을 봐주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전쟁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 싸움을 좀 뜯어 말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인 나라는 정말로 이번 문제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이 어떤 외교적 노력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동 전쟁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진짜 핵시설만 파괴하는 게 목적인지 이란의 경제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